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의 데이터 타입은 크게 기본 타입, 참조 타입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기본 타입만을 사용해서 예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할 거고요. 기본 타입은 정수, 실수, 문자, 논리를 저장하는 이제 타입을 말하는 거고요. 논리 타입은 true나 false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수, 실수, 논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문자는 여기 보시는 정수에 들어가 있는 요 캐릭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어느 책에서는 문자를 저장하는 타입, 어디서는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값은 이제 숫자 값이 저장이 돼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정수는 이제 우리가 정수를 저장하는 이제 변수를 만들 때는 int를 사용하면 되고 바이트, 쇼트, 롱 있긴 하지만 그냥 int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실수 같은 경우에는 float, 더블이 있지만 그냥 더블 사용하면 되는 거고 논리는 이제 불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불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int, 실수는 더블, 논리는 불린, 그리고 문자는 캐릭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얼마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요 타입에서 저장이 가능한지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in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그리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24승부터 1.7 곱하기 10의 308승 요거는 좀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int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사이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외의 값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1억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일일이 넣기 귀찮으니까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8, 127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이퀄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쓰고 이거에다가 변수 num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128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값을 넣을 때부터 에러가 발생을 해요.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죠. 그래서 아예 변수의 값을 넣을 때부터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해요. 정수나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을 넣을 때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int a는 1 이런 식으로 넣어줬죠.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equal 값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1이라는 값을 넣어줄 때 그냥 숫자만 써주면 됐어요. 근데 문자나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헛따옴표로 묶어서 이거는 문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묶어서 얘는 이제 문자열이라는 거를 알려줘요. 값이.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랬고 C equal 헛따옴표. 헛따옴표 하나만 눌러줘도 이렇게 헛따옴표가 두 개가 생겨요. 왜냐? 얘는 꼭 쌍으로만 있어야지 문법이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쳐줘도 자동으로 이제 두 개를 생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C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문자 C라는 이제 값이 되는 거고 똑같이 string S는 문자열 S C로 하면 얘도 똑같은 C라는 이제 C라는 알파벳이 이제 저장이 되지만 얘는 문자로 저장이 되는 거고 얘는 문자열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숫자는 그냥 숫자만 넣어주는 거고 문자는 이제 문자라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헛따옴표, 문자열이라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쌍따옴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문자들이 들어가도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면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문자열이죠.
문자가 모여서 문자열이 되는 거고, 문자는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문자열은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문자는 이제 복수개가 되면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들여쓰기 한 거, 들여쓰기는 이렇게 빈칸을 말해요. 요 빈칸을 이제 들여쓰기라고 하는데, 요거 한 거를 보면 들여쓰기가 요만큼, 요거를 이제 탭 한 번 친 거가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탭 한 번. 맨 앞에서 탭 한 번을 치면 이제 요 하나의 들여쓰기만큼 이제 요만큼이 들여쓰기가 돼. 의미하는 게 뭐냐면,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클래스 안에,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그래서 이 메소드가 요만큼 들여쓰기가 된 건 뭐냐 하면, 커멘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요 변수 선언한 거는 또 들여쓰기 한 번, 들여쓰기 한 번,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건 얘는 요 main이라는 메소드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범위가. 그래서 요 들여쓰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에러를 발생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코드를 볼 때 나중에 어려워져요. 나중에 반복문 조건문 가면 이제 코드가 되게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어떤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어떤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꼭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요거를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게, 문자열하고 문자로 들어가 있는 게 제대로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system.out.println 해서 여기다가 이제 변수명을 넣어주고, 그리고 세미콜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요 s라고 하는 변수, c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콘솔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요거만 봐서는 문자인지 문자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냥 알파벳 C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에서 어떤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지 조금 더 이제 안내하는 형식으로 해주려면, 문자열을 요 system.out.println 안에 요런 괄호를 이제 소괄호라 그래요. 요 소괄호 안에 이제 문자열을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문자열, 이거는 변수 C의 값이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문자열이고 요건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냥 에러가 발생해요. 여기를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면 요거는 문자열 그대로 나오는 거고, C 콜론이라고 하는 걸로 요거는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이 여기로 이제 출력이 돼요. 여기도 변수명 S의 문자열의 값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는 변수 C에 있는 값은 C라는 알파벳, 변수 S 있는 거는 C라는 알파벳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 여기를 CS로 변경을 하면 여기도 CS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system.out.println에 두 개 써서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귀찮죠. 요거 변수 하나 출력하려고 많은 걸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해서 이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 두 개를 우선 C, 그 다음에 S, 변수 두 개를 써주고 요 가운데를 플러스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문자열을 이제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C의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S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러한 형식으로. 그래서 어떤 변수나 문자열들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플러스 요 연산자를 요 system.out.println 사이에 써서 이렇게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이 방법을 써도 되고 한데, 이 방법이 조금 더 편하죠.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고, 덜 쓸 수 있다는 건 이제 한 줄 하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뭐 에러 같은 것도 이제 확률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명 이퀄과 세미콜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을 이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타입이라는 게 나오고 데이터 타입.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이 뭐 정수에는 정수에만 넣어주고 실수는 실수에만 이제 값을 넣어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실수에다가 정수를 넣어줄 경우도 발생을 하고 정수에다가 실수를 넣어줄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변환되는 걸 이제 타입 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보면 이제 바이트가 타입 크기가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왼쪽은 작은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외울 수도 있지만 헷갈리죠. 그래서 우선 정수, 요거는 이제 정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고 바이트부터 롱까지. 그 다음에 플로트하고 더블은 실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하고 실수가 있으면 이제 실수가 데이터 타입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 안에서 이제 바이트 수가 클수록 이제 타입 크기가 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인트하고 더블만 이제 사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인트하고 더블이 있으면 이제 더블이 타입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타입 변화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변수에 요거를 이제 볼 경우에 어떤 변수 하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요거는 a라는 변수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 값은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 뒤에는 여기도 역시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1이 들어가 있더라도 변수 A의 데이터 타입보다는 변수 D의 데이터 타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A에다가 D의 값을 넣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좌측은 이제 대입받을 변수, 우측은 대입해줄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세미콜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안 배운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이 1이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맨 밑에 있는 게 일어나는 곳. 그래서 클릭하면 가고 여기에서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 이게 의미하는 건 더블을 int로 타입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작은 거를 큰 걸로 이제 작은 데이터 타입에 있는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큰 데이터 타입의 변수에 넣을 때는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아도 그 반대의 경우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D A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안 하죠. D가 데이터 타입이 더 큰 거기 때문에 D는 더블이고 A는 int이기 때문에 D가 더 크죠. 이거는 발생을 하지 않아도 큰 데이터 타입에 있는 값을 작은 데이터 타입에 있는 변수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에러를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타입 변환이라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우측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명 int를 이렇게 써주면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데 강제 타입 변환하는 이제 형식은 변수 이퀄 변수 이퀄 변수로 이제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변수에다 값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좌측에 있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 타입을 소괄호를 써서 그 안에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